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기 가이드, 한능검 준비하는 여러분의 특급 가이드인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테마는 고려의 문화와 조선 전기의 정치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의 문화, 특히 불교와 역사서, 그리고 문화유산 부분에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선 전기 국왕들의 업적, 이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조선 전기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해서 사림 세력,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사화라는 사건들, 이것들도 역시 한 문제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강 부분에서는요, 총 4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출제될 경우는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좀 더 주의 집중해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자, 5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전기의 국왕들입니다. 이 조선 전기 국왕들도 고려 전기의 국왕들과 비교될 정도로 혹은 비유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데 특정한 왕의 업적들은 분명히 이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 16세기 이후에 사림 세력의 등장과 사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화들의 명칭과 그때 일어난 사건들,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려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고려의 불교, 그리고 고려의 문화유산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시 집중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교육정책과 역사서 편찬 부분인데요. 자, 고려의 교육정책이 특히 관학진흥책이 생각보다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워낙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고려 중기가 되면 이 사학이 융성하고, 사학이 융성한다는 얘기는 관학이 쇠퇴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항상 왕조 초창기, 국가 초창기에는 관학이 혹은 공립학교가 상당히 교육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50년 혹은 100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학,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세운 학교들이 관학의 능력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시대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는 서원이 사학의 융성을 이끌었다면 고려시대에는 바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사학의 융성을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사립학교들, 사학이 융성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한 정책이 바로 관학진흥책인데요. 이 관학진흥책의 내용들 몇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국자감에 전문 강좌 7제를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 양형고를 설립해서 재정 지원을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국자감에 서적포 설치하고 경사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정비했다는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부분인데요. 이 역사서 부분도 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려시대 역사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인데요. 물론 이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다른 책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삼국사기를 보면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 나오는 역사서들이 꽤 많은데요. 자, 이 고려 후기의 역사서들의 공통점은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려 후기의 역사서들은 대개 몽골 침입 전후에 출판된 편찬된 것들인데요. 몽골의 파멸적인 침략을 당하면서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역사서를 많이 편찬하게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역사서들이 많이 나왔듯이요. 이 당시에도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이 중에서 물론 삼국유사가 가장 중요하고 자주 출제가 되지만 이승휴의 제왕운기도 역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도 나오고요. 이규보의 동명왕편까지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각의 내용을 알아두십시오. 자, 고려 말에 이재현에 의해서 사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다지 출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 후기의 역사서들 중심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불교로 넘어가죠. 자, 우리나라 불교와 관련해서는 고려의 불교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특히 의천과 진울의 업적이 비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출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의천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 2회 정도 후에 진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후에는 또 의천이 나오고 전체적인 횟수로 보면 의천과 진울이 출제된 횟수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쪽이 나오면 저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저쪽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의천을 보겠습니다. 의천. 자,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다라는 거. 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시도였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의천이 내세운 주장 교관겸수입니다. 교관겸수. 자,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강조한 자, 경전의 공부와 참선 수행을 모두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교관겸수가 되겠습니다. 교관겸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했다라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롭게 낼 경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천 다음에 진울이요. 진울. 자, 진울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승려가 되겠는데요. 자, 불교 개혁을 내세우면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권수정의 결사문을 발표해서 이 수선사 결사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이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 진울이 내세웠던 주장이 두 가지인데요. 정해, 쌍수, 도노, 점수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진울은 선종 승려이기 때문에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불교계 최대 종파라고 하는 조계종의 선구자로서 사실상 조계종 설립의 기초를 닦은 승려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울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의천과 진울이 고려 불교와 관련해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되지만 가끔씩 이 두 사람도 나와요. 해심과 요새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에 이 두 사람이 나온다라고 아시고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심은 진울의 수제자로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자, 참회를 중시하는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백년결사를 제창했다라는 거. 백년결사. 당시에는
이 수선사결사, 진울의 수선사결사와 거의 대등했던 그런 힘을 발휘했던 곳이 바로 백년결사입니다. 그런데 진울이 조계종과 연결되면서 오늘날 최대의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선구자로서 각광받고 인정받으면서 요새가 조금 좀 저평가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서는 의천과 진울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그리고 해신과 요새도 가끔씩 나온다. 그래서 모두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고려의 문화유산 부분입니다. 자, 대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사진으로 나온 것들은 반드시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딱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봉정사 극락전, 딱 사진을 봤을 때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친절한 문제에서는 이게 뭐다라고 제시가 돼 있지만 가끔은 이 자체를 정답으로 맞춰라라는 문제를 낼 경우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고려의 건축물, 자, 대표적인 건축물 3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이 3개는 사진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 3개 모두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 3개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고 셋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탑인데요. 고려의 석탑은 9층 이상의 다각 다층탑이 많다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탑,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 이 2가지 나와 있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개성 경천사의 10층 석탑, 요것들도 사진으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요것들도 사진을 딱 보고 뭐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상. 자, 불상은 대형 철불, 철로 만든 불상이에요. 철불. 그 다음에 석불, 대형 석불들이 많은데요. 크기가 크다는 것이 이 당시에 고려의 불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들이 많습니다. 큰 것들이.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게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작년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단독으로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걸 묻는 기출문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불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나온 것들은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거는 없는데요. 전부 비슷비슷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횟수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아시고 반드시 딱 봤을 때 뭐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정치 부분인데요. 조선 전기의 정치 부분도 생각보다는 자주 출제되는데요.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조선 전기 국왕들 부분이에요. 자, 조선 전기 국왕들 시험에 출제되는 왕들 5명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자, 이들 중에 어떤 왕이 나올지 모릅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때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한 명 한 명 보도록 합시다. 자, 태조 이성계의 경우는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개국공신 정도전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믿고 신임하는 사람이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는 거 유명하죠. 자, 정도전과 관련해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게 불시잡변입니다. 불교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책, 불시잡변을 저술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태종. 자, 태종. 자, 태종 자주 나오는 왕인데요. 보통 세종, 성종까지 요 3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자주 출제됩니다. 이 왕들은 고려 전기의 국왕들, 태조왕건, 광종, 성종 이들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태종은 육조직계제. 자,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육조직계제죠. 왕이 직접 육조에 명령을 내리고 육조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스템. 자, 육조직계제. 자, 태종 그리고 세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했죠. 자, 그 다음에 사관을 독립시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게 호패법 실시입니다. 호패법. 일종의 신분증을 갖고 다니게 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자주 등장하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자, 태종 때 만든 세계지도인데요. 나중에 민족문화와 관련해서 또 나오긴 합니다만 태종 때 업적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조했다. 자, 이게 금속활자죠. 금속활자를 자꾸 이제 다시 만들고 또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러는데, 자, 그래서 개미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좀 더 진전된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선택지에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태종 때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게 이제 세종 때로 넘어가면 새로운 또 개량된 금속 활자로서 갑인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것도 가끔 등장해요. 이게 이제 문제를 좀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내겠다라고 작정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 자, 태종과 관련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은 그야말로 한 일이 많아요. 참 그 50대 나이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나열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세종 때문에 글자들이 작아졌어요. 한 칸에 채우려다 보니까 그 정도로 세종이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종의 업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던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집현전 설치는 뭐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혼천이, 자경로, 앙불구, 추국이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세종이다. 그리고 세종 때 업적으로 또 나오는 게 요 책들이에요. 농사직설, 칠정산, 그리고 향약집성방, 그리고 삼강행실도, 이런 책들 편찬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좀 등장하고 있는 게 이 계약조예요. 계약조. 자, 일본의 제한된 무역을 허가했던 계약조 체결도 세종 때 일이다. 삼포경도 연결돼 있죠. 자, 이것들까지도 세종 때 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넘어가고요. 세조는 이 태종의 좀 하위 버전이라서 보통 시험에 나오면 태종이 나옵니다. 자, 성종으로 내려가죠. 성종. 자, 성종으로 내려가면 이 성종이 요즘에 조금 시험 문제에서 좀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성종은 무엇보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국대전을 시작한 사람은 세조인데 완성한 왕은 성종이에요. 네, 홍문관 설치했어요. 그리고 성종의 편찬 사업으로서 책들을 좀 알아둡시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악학, 괴범.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조오례의. 자, 성종 때 의외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책들이 편찬이 됩니다. 적어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악학개범, 국조오례까지는 알아두십시오.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국조오례는 가장 최근에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근인 43회 기출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국왕들에 대해서는 고려 전기의 국왕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때보다 오히려 많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게 나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조선의 통치체제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 거의 매회 출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재미있는 게요.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사원부 나왔다, 홍문관 나왔다, 사관원 나왔다, 그리고 요 승정원 나왔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기가 짧아져서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원부가 최근에 43회 기출문제로 나왔고요. 그 전에 사원부 또 나왔죠. 홍문관 나왔어요. 승정원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승정원, 그리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의 각각의 업무 내용들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사원부 감찰, 사관원 간원, 그리고 홍문관 국정자문, 경연 주관. 자, 이것들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들어서 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이 수령이에요. 지방관 중에 수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 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십시오. 요 최근에 좀 출제 빈도가 높아졌어요. 자, 그다음에 유양소와 경제소 부분인데요. 유양소의 업무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방 사족으로 구성된 향촌 자치기구인데 유양소에 좌수와 별감이 있죠. 이 직책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어떤 일을 했느냐? 수령보좌,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통치체제의 이 부분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해서 특히 최근에 출제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사림도 중요하죠. 사림. 자, 사림도 중요합니다. 자, 사림과 사화. 이 부분도 요즘에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화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 사화의 내용 어떤 사건이냐라는 거, 특히 관련된 인물들, 무오사화의 경우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를 죽인 패비윤 씨 사건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파도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되는데 이 중종 당시에 중종이 사림 세력을 의도적으로 키워주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자, 앞으로 봐도 조광조, 뒤로 봐도 조광조. 자, 이 조광조 이 인물이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현량과를 실시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훈 삭제를 추진했다라는 거지요. 자, 위훈 삭제. 요게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위훈 삭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훈구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고 중종과 결합해서 결국 일어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인 거죠.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 세력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한 사건이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래서 기묘사화는 조광조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 자, 대윤의 핵심 인물 윤임, 그 다음에 소윤의 핵심 인물 윤원영, 이들 간의 대립이었는데 결국 소윤이었던 윤원영 일파가 대윤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것이 을사사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관련된 인물들 꼭 알아두시고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중간에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것들 모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5강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5강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부분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온 데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틀리지 않고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고려의 불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송광사 국사전은 이절이 배출한 16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는 수선사 결사를 창립하여 불교계의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송광사 국사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사전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송광사 사찰 측에서 굉장히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 모셔져 있는 대표적인 승려 바로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던 사람 진울이죠. 그렇죠?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자, 진울 1번 딱 나오네요. 권수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해쌍수를 강조하였다. 자, 정해쌍수, 권수정의 결사문 나왔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른 것도 봅시다. 2번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여 승려들의 정계를 기록했다. 해동고승전은 각훈이라는 사람, 고려 후기에 각훈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입니다. 자, 3. 보현시범가를 지어 불교교리를 대중에 전파했다. 보현시범가는 고려 전계 승려인 균여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교관겸수를 내세워 이론 연마와 실천을 함께 중시했다. 교관겸수는 고려 전계 대표적인 승려 의천. 자, 의천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배웠죠. 진울과 함께 강조되는 인물이 의천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5번. 삼국유사를 저술하여 불교 중심의 민간설화를 정리하였다. 삼국유사 1연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국왕입니다. 역시 거의 매회 나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사파죠. 사파. 이 한능검에는 이 사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완성하여 바쳐나이다. 삼국야 여러 역사책에서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가려서 편년체로 기록하였습니다. 동국통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이 책은 진실로 만세에 남길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지요. 자, 동국통감이 나왔기 때문에 동국통감을 완성해서 편찬했던 시기 바로 성종 때의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 국왕들 태종, 세종, 성종 그리고 세조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구별해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성종. 자, 성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게 뭐냐? 자,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계미자 하면은 태종이라고 했어요. 태종.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가끔 이게 정답으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동의보감 허준이 지었죠. 광해군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악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간행됐다. 악학괴범. 자, 악학괴범 성종 때 편찬된 책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자, 4번 세계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입니다. 자,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이 편찬되었다. 칠정산 요거는 세종 때 편찬된 책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조선 전기 국왕들의 업적은 각 왕별로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사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림과 사화.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어서 밤에 엄씨와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마구치고 짓밟았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자,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요. 바로 폐비 윤씨 사건입니다. 자,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연산군이겠죠.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사망 사건, 사사 사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 바로 갑자사화죠. 자, 그다음 나를 보면 정윤현 이후부터 조정신화를 써서 대윤,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자, 윤원영이 나오죠. 자, 윤원영이 기회를 얻었으면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었다. 자, 저는 밀지를 윤원영이 냈다. 이에 이게 임백년 정승무 허자가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큰 화를 만들었어요. 바로 사화죠. 자, 나는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사화 순서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따라서 갑자사화와 을사사화 사이에 들어갈 내용 기묘사화가 되겠지요.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 세력을 숙청한 사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조광조의 개혁 정책과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맞겠죠. 자, 선택지를 보면 1번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이건 태조 이성계 때 왕자의 난에 대한 내용이죠. 2번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자, 이거죠. 이게 바로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의 내용들도 봅시다.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킨 것은 인조반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건이 되겠고요. 4번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자, 사육신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게 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조 때의 사건이 되겠고. 네, 5번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것은 자, 사화 이후에 이제 을사사화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 선조 때 사림 세력이 본격적인 집권 세력이 되면서 동인과 서인 붕당이 출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을사사화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기묘사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이 사화 반드시 순서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 모두 끝났습니다. 자, 힘들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요. 자, 이제 6강으로 넘어가서 조선시대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